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법원에 회생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천억 원의 빚을 내 사업을 했는데 내년 말까지 다 갚지도 못하고 강원도가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이자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심산인데요. 산 넘어 산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지분 44%를 출자한 강원 중도개발공사. 춘천 레고랜드 건설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 금융권에서 2,050억 원을 빚냈습니다. 내년 11월 28일까지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 41만 제곱미터 등 자산을 다 팔아도 412억 원이 모자랍니다. 이 회사가 갚지 못하면 채무 보증을 선 강원도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이대로 놔두면 빚을 떠안게 된다며 이 회사를 법원에 회생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빚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경영을 맡도록 해 사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보증 채무를 그대로 다 물어줘야 되는데 회생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해오던 활동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잘 좀 이렇게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겁니다. 강원도는 10월에 회생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내년 7월까지 회생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자산을 모두 매각해 빚을 갚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을 계속 이어갈 가치가 파산 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또 이미 87%의 땅을 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빚을 어떻게 얼마를 갚을지 내년 3월쯤 나올 회생 계획안이 관건입니다. 설령 인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업 회생을 통하면 땅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잘 팔리지도 않는 땅을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레고랜드가 기대와 달리 흥행에 실패한 것도 악재입니다. 또 새로운 또 인수자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그거를 미리 그거 잘 안 나올 거야 하면서 지금 이거를 포기하면 점점 더 회생이 어려워진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강원도의 기업 회생 계획마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원도는 2천억 원을 11월에 일시에 갚아야 합니다. 8천억 원의 빚을 줄여보겠다는 강원도. 다시 빚을 내 빚을 갚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지역축제위원장을 겸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역의 기초의원들 역시 신고를 하지 않고 겸직을 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아예 없습니다. 고위직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낮은 직급의 직원에게만 엄격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조한경 씨는 지역축제위원장을 겸하고 있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습니다. 법률명은 각기 다르지만 겸직 금지 의무는 대부분의 공무원 조직, 지방 공기업 등에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기초 광역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지방자치법 제43조에 겸직과 관련된 금지 규정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교사처럼 공공영역의 직업이나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조합처럼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 위주로 금지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겸직 신고한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했습니다. 원주시 의회만 해도 24명 중에 12명이 겸직 신고를 했는데 이 가운데는 당선되기 전에 하고 있던 영리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12명 가운데 9명도 각종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의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의원은 애초에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금지된 겸직을 하는 경우 의원들은 알아서 사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임하지 않고 있으면 의장이 다시 사임을 권고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최후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그것도 중징계를 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는 허락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신고만 하고 법에 정해진 그 겸직 금지직이 아닌 이상은 수행이 가능한 거니까요. 환경미화 노동자 조한경 씨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최소한 정직,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가 예정돼 있는 것과 판이합니다. 애초에 겸직 금지 의무 조항의 목적이 힘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사익과 충돌하지 않게 하는 건데 일반 직원에게는 엄격하고 힘 있는 의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년 전 협동조합 아파트 분양업체가 잠적하면서 조합원 80명이 아직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단된 이 사업을 인수하겠다며 한 시행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조합원들의 채권을 가져가고 조합도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분양업체가 잠적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 승소하고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납입금을 받지 못한 협동조합 아파트 피해 조합원들 80명이 1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이 1년여 만에 다시 누군가를 엄벌해달라며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엎어진 사업을 인수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시행사와 그 대리인, 변호사를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시행사 측은 지난 4월 중단된 아파트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조합원들에게 피해액 15억 원을 보전해 줄 테니 채권을 양도하고 조합을 해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변호사가 직접 청산인으로 나서 15억 원의 잔고 증명을 보여주고 피해금 지급을 전제로 한 해산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 해산을 하는 저희의 전제 조건이 돈의 지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성취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서류 자체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돈이 조합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총회 바로 다음 날 해산 신청 서류를 접수했고 이틀 뒤 조합은 실제로 해산이 완료됐습니다. 잔고 남아있는 것도 압류를 시켜놨고 1년의 준비를 다 하고서 이제 재판을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 몰래 조합 해산하고는 저희는 다 날아갔죠. 권리가 다. 지급을 약속했던 15억 원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까지 넘어가고 조합도 해산되면서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 조합원들은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시정에 가갖고 서류를 접수한 거는 이건 엄연한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법무법인 이라는 변호사가 청산인 자격으로 등장을 했길래 저희는 그걸 믿고 신뢰를 하고 시행사의 법무 대리인인 해당 변호사는 시행사를 설득해 늦어도 다음 주까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8년간 임대로 살다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운 서민들은 잠적한 분양사에 이어 채권까지 앗아간 시행사에 또 한 번 꿈을 빼앗겼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시멘트 업체가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상생발전기금을 둘러싸고 해당 시군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피해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시멘트 생산 1위 기업인 쌍용 C&E의 동해 공장입니다.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시멘트 클링커를 생산하며 올해 동해 지역에 52억 원의 시멘트 상생 발전 기금을 내놨습니다. 쌍용 C&E는 기존에도 연간 20억 원의 사회 공헌 기금을 지역 사회에 지원해 왔는데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 전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멘트 회사가 기사회 공헌 활동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그 시민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의도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시멘트 업체의 생산량에 톤당 500원을 지원하는 상생기금은 올해 전국적으로
7개 시멘트 업체에서 모두 233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쌍용 CNE는 52억 원, 삼표시멘트 38억 원, 한라시멘트는 30억 원 가량입니다. 지난해까지 포함해 올해 조성된 총 시멘트 상생 기금은 332억 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활용할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멘트 기금을 조성하면서 기존의 시멘트 업체에서 해오던 사회 공헌 기금을 최대 45%까지 유지해 집행하도록 했고 5%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남은 50%에서 25%는 지자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보니 공모사업이란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일반 공모를 하긴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이제 그 공연 위주, 일반 동아리 위주 이런 식으로 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제가 돼야 되지 않나. 기금 운영 방법도 문제입니다. 중앙기금위원회와 지역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다루는 지역기금위원회는 사무실과 운영 인력마저 제대로 없어 시멘트 회사에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일부 단체들이 뭐 기금을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시멘트 업체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죠. 기초 지자체나 뭐 이런 단체에서 이런 쪽에서 그 지역 기금 관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의 역할을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시멘트 기금은 해마다 지급될 예정인데 시멘트 공장 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에서 출발한 상생 발전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원도가 태양광 사업 불법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농지 이용 시설을 태양광 시설로 부당하게 활용하는 경우를 중점 점검합니다.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 발급 기관에 인증서 발급 보류나 회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는 9,055건, 2,521메가와트이며 가동하고 있는 발전소는 6,330건, 1,459메가와트로 신고리 3호 원전 규모에 달하고 설치 면적은 76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000개가 넘습니다. 올해 봄철 가뭄에 이어 여름철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상 여건 변화로 인해 농축산물 생산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올해 봄철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여름철 강수량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나 주요 농작물의 생산과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랭지 배추가 무름병 등 병충해가 늘었고 또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도 수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10건 중 3건은 가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산악사고 4,200여 건 가운데 34%에 달하는 1,440건이 가을인 9월과 10월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조난사고가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 추락이 113건, 탈진 탈수가 41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소방은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주요 등산로와 사고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구급함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구조대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제103회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강원도 선수단 결단식을 어제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단식에는 김용주 총감독과 역도 김우재, 근대 5종 김은주 선수 등 선수단 100여 명이 참가해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에 강원도 선수단은 48개 종목 1,429명이 참가합니다. 도내 학업 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24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24명이던 학업 중단 학생은 지난해 1,06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모두 늘었는데 특히 고등학생이 166명이나 늘었습니다. 학업 중단율도 2020년 0.6%에서 1년 만에 0.8%로 증가했습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거치며 심리적, 학업적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춘천시 가을철 도로변 가로수인 은행나무 열매에서 유해 중금속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춘천시 주요 도로변 22곳에서 22건의 은행나무 열매를 조사했는데 납과 카드뮴 모두 아예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보다 훨씬 적게 나와 안전성이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춘천시는 은행나무 열매를 필요로 한 시민에게 10월에 신청을 받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편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5년 도입한 다면평가제가 능력보다는 평판과 인연에 많이 좌우됐다며 폐지하고 실적 70%, 경력 30%인 근무 성적 평정을 실적 80%, 경력 20%로 능력 위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진태 지사의 핵심 공약에 성과를 낼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연 1회 시행하던 강원도 전입시험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치된 도내 폐교가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우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방치된 폐교는 45곳으로 전남과 경남,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대구와 광주, 세종은 폐교된 학교 시설을 모두 교육용이나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는 더 이상 농어촌 작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폐교가 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